3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교통수단과 미래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사회박사로 만들어줄 GSM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먼 곳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무거운 물건도 한 번에 나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주변에 교통 관련 시설들도 생겨나고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교통수단과 미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장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교통수단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승용차나 버스, 택시, 기차, 전철, 배, 비행기 등의 여러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장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고장의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그 고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이용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고장의 환경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은 밭이 펼쳐져 있는 경사진 곳에 도착했어요. 밭농사를 해야 하는데 경사가 져 있으면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요. 이럴 때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노레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노레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모노레일은 선로가 한 가닥인 철도인데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거나 농작물을 수확해서 운반할 때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이곳에서는 지프 택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승용차 형태의 택시가 아니라 4개의 바퀴가 힘차게 움직이는 사륜구동 택시예요. 울릉도는 산이 많고 가파라서 겨울에는 일반 승용차가 다니기에는 매우 힘이 들어요. 지프 택시는 길이 가파르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논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농촌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무거운 농사도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어떻게 운반할까요? 사람이 운반하기에는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농촌에서는 경운기로 무거운 농사도구나 농산물을 운반합니다. 또 밭갈이나 약을 뿌릴 때에도 경운기를 사용하면 참으로 편리하겠죠.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산이 높은 곳이에요. 산이 높은 곳에서는 오르내리는 것이 힘이 드는데 이런 곳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산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산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두 마을이 바다를 가운데에 두고 떨어져 있어요. 큰 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조금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갯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갯배는 쇠줄을 당겨 이동하는데 만약 갯배를 타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것을 갯배로 이동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도착한 곳은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섬입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거나 일을 보기 위해 육지로 나갈 때가 있는데 이때 차를 갖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섬에서는 카페리를 이용합니다. 카페리는 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배에 실어 섬이나 육지로 운반해주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러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바로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와, 고장의 환경에 따라 아주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독특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레일 자전거를 타본 적 있어요. 그래요. 레일 자전거, 레일 바이크라고도 하죠. 레일 자전거는 요즘 관광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관광열차, 관광유람선, 2층 시내 관광버스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목숨을 구조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조를 할 때에는 구조용 소방차, 구급차 등을 본 적 있어요. 네. 구조용 소방차는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불을 끄기 위한 장비를 갖춘 교통수단입니다. 구급차는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이죠. 또 산이나 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러 가는 산악구조 헬리콥터, 바다 위를 달리는 해상 구조보트도 구조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랍니다. 이처럼 고장의 다양한 환경에서는 그에 맞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미래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까요? 미래에는 지금의 교통수단과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책이나 영화로 미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모양이 바뀌거나 접히는 자동차, 옷처럼 입고 바로 날 수 있는 교통수단, 또 태양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교통수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가 아주 여러 가지 미래 교통수단을 생각했네요. 유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땅에서는 자동차처럼 도로를 달리고 하늘에서는 비행기처럼 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을 날면 지금처럼 길이 꽉 막히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옷처럼 입고 바로 날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이 땅과 하늘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길이 막히지 않는 교통수단이라니 정말 기대되네요. 옷처럼 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으면 바로 날 수 있는 신발 교통수단들도 생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길이 막히지 않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면 그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졸음이 올 때에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네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계속해서 연구해 와서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동차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 차가 있기도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자동차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 중 졸음이 올 때,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운전할 때 매우 편리하답니다. 그럼 친환경 자동차가 나온다면 우리 생활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 오염을 막아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친환경 자동차도 아주 먼 미래의 자동차는 아니에요. 친환경 자동차도 이미 소수이긴 하지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하던 자동차는 환경 오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는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대신에 전기나 수소,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외에도 미래에는 아주 다양하고 편리한 지금과는 다른 교통수단이 나올 것입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은 과학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로 사람들이 힘들게 운전해서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 셋. 첫째, 고장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매우 다양해요. 둘째, 고장의 환경에 따라 관광하거나 사람의 목숨을 구조할 때에도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셋째, 미래의 교통수단은 환경오염은 줄어들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고장의 환경에 따라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알아보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이 많이 기대되죠? 선생님도 어떤 교통수단이 미래에 나올지 무척 궁금해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통신수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옛날 통신수단과 오늘날 통신수단,
그리고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